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저희 파트 4 화재 조사 및 보고 규정 보기를 했었죠. 자, 여기는 일단 1회독 할 때는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그래서 제가 암기해야 될 어떤 포인트, 이런 부분은 암기를 하셔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내용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지 않고 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보고 규정이라는 거 안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용만 확실하게 숙지해 두시고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이라도 확실하게 숙지를 해 두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 문제 다 풀 수 있어요. 아셨죠? 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조사의 목적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읽어 보십시오. 화재 조사 왜 하냐면 예방 경계 진압을 위한 축적, 자료 축적, 그리고 조사, 그죠? 책임 규명 조사, 유사화재 방지와 피해 경감의 이바지, 출하 원인을 규명하고, 그죠? 예방 행정 자료, 진압 대책상의 자료, 인명 구조 및 피난 대책상의 자료, 소방 정책의 자료. 그래서 항상 메인 포인트는 얘예요. 이거는 보고 규정상에 나와 있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화재 조사에 대해 명시해 놓은 그냥 시중 교재 같은 데 가보면 조사의 목적이 이런 거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료를 축적하는 게 일반적이고 보고 규정상에 말고 이제 이론에 가보면 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잘 정리를 해 주십시오. 최근까지도 출제가 됐었으니까. 그래서 화재 조사는 현장 중심이어야 된대요. 이거를 여러분들 내가 전화로만 현장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화재 조사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직접 소방관이 어디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원인에 대해 조사하고 피해에 대해 조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다 현장 중심적으로 여러분들 돌아간다고요. 그리고 이게요, 여러분들 신속하게 실시가 돼야겠죠. 신속성. 그래서 최초 발견자, 신고자, 목격자, 방화, 실화자 등 자, 이 사람들한테 조속히 질문을 조사해야 된다. 빠르게 신고를 받으면 여러분들 바로 가서 이제 질문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자, 정밀과학성, 체계적이고 전문적이고 경험적이고 기획적이다. 보존성, 발화부 주변의 분무주수 및 파괴 활동을 최소화해라. 그러니까 증거 보존에 대한 얘기죠. 안전성, 패닉 현상 발생, 안전사고 대비. 강제성, 제대로 말 안 들으면 강제적으로 해야죠. 그죠? 뭐 강제성이라던가 이런 보존성, 이런 것들. 그리고 요거 잘 보십시오. 프리즘식. 이게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고 몇 사람? 여러 사람의 의견을 받아서 화재 조사를 실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특히 프리즘식 잘 보십시오. 프리즘식. 됐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건 이제 이론이고요. 화재 조사 이론. 자, 그럼 우리 보고 규정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원래는 여기 정의가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보기도 싫은 게 있어요. 여러분, 막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가 화재조사 보고 규정에 가보면. 근데 그 용어의 정의를 어차피 나중에 외우긴 해야 돼요. 한 번씩은 꼭 보셔야 돼.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보시고 화재조사 보고 규정에 가보면 일단 구조에 가보면 제가 화재 유형이라는 걸 넣어놨죠. 자, 법 제2조 1항 1호의 화재는 다음과 같이 그 유형을 구분한다. 즉 화재조사 보고 규정상의 화재 종류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죠. 건물이나 구조물, 그죠? 건축물에서 화재가 났을 땐 건축 구조물 화재다. 자동차나 철도에서 났으면 자동차 철도 화재다. 그죠? 위험물이나 가스 제조소 등에서 화재가 났다. 위험물, 제조소 등, 가스 제조소 등 화재다. 선박 항공기다. 선박이나 항공기겠죠. 임야, 산림, 야산, 들판, 그쵸? 이런 것들에서 화재가 난다. 기타 화재, 위의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화재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다음 중 화재조사 보고 규정상 구분하는 화재의 유형이 아닌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상한 화재 하나 넣어놓을 수 있겠죠. 자, 화재가 복합되어 발생했을 땐 화재 구분을 피해 금액이 큰 것으로 한다. 그쵸? 작은 것으로 할 일은 없겠죠. 자, 이제 유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10조. 요게 잘 나오죠. 이게 최근에도 나왔었고, 화재 건수. 자, 뉴스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어디에서 화재가 한 건이 발생했다. 어디에서 화재가 두 건이 발생했다. 이 건이라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한 건의 화재는 한 개의 발화 지점에서 확대된 것으로서 발화부터 진화까지. 불이 났을 때부터 그 불이 꺼질 때까지를 몇 건의 화재? 한 건의 화재라고 얘기합니다. 한 건. 됐죠? 자, 근데 다음의 경우는 각호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가보십시오.
동일범위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한 방화, 불장난은 동일 대상물에서 발화했어도 각각 별건으로 한다. 즉 내가 예를 들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여기도 불을 지르고 여기도 불을 질렀대요. 뭐 예를 들어 방화랍니다. 그럼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 건물에서 한 건의 화재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금 각기 다른 사람이잖아요. 각기 다른 사람이 방화나 불장난으로 동일 대상물에 발화를 시켰더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몇 건? 이 건물에서 2건의 화재로, 즉 별건의 화재로 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건으로 바꾸든가 한 건으로. 아셨죠? 잘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두 번째, 동일 소방 대상물의 발화점이 2개소 이상 있대요. 발화점이라는 건 발화가 시작된 지점. 다음의 화재는 한 건의 화재로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전기가 있는데 여기서 뭐가 일어났대요? 하나의 점에서 누전이 일어났대요. 누전. 즉 전류가 누설이 된 거죠. 그럼 누설 전류가 생기면 이쪽도 불이 붙을 수 있거든요. 전류 흐름에 따라. 근데 이 누전점이 동일하면요, 2곳에서 불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냥 몇 건의 화재? 한 건의 화재라고 얘기한대. 됐나요? 또 여기 가보십시오. 지진, 낙뢰. 자연현상이죠. 지진이나 낙뢰에 의해 여러 군데 화재가 났대요. 그러니까 지진이나 낙뢰는 딱 한 번 발생한 거야. 근데 이 지진 낙뢰에 의해 여기서도 불, 여기서도 불, 여기서도 불이 났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발 화재가 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자연현상에 의해서 다발 화재가 난 거다 보니까 자, 몇 건으로 보겠다? 한 건으로 보겠다. 자, 발화 지점이 한 곳인 화재 현장이 2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다. A시와 B시. 그죠? 관할 구역에 걸쳐 있으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걸쳐 있는 거죠. 근데 틀림없이 최초로 발생한 발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여기든 여기든. 그죠? 그 발화 지점에 속한 뭐 A시에서 먼저 불이 났으면 A시 걸로, B시에서 불이 났으면 B시 걸로 한 건으로 산정을 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발화 지점 확인이 어렵다. 그럼 피해 금액이 큰 소방서의 건수로 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런 내용들. 자, 그리고 13조 사상자. 사상자는 사망한 사람과 부상당한 사람을 합한, 그죠? 이렇게. 자, 근데 화재 현장에서 부상을 당한 후 몇 시간? 70의 시간, 즉 며칠? 3일. 3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본대요. 그죠? 그래서 부상을 당한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을 하면은 우리는 뭘로 보겠다? 그냥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보겠다. 부상자지만 사망으로 본다라는 거죠. 저 72시간 잘 보시고 사상자에 대한 정의 잘 보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4조 부상자 분류. 자, 부상의 정도는 우리가 의사의 진단을 기초로 한다. 즉, 못 뛰어와라.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가서 진단서 뛰어와. 진단서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를 하는데 중상 그리고 경상으로 분류를 한대요. 부상은 자 3주 이상의 입원을 해야 되면 중상, 경상은 중상 이외의 부상,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 즉 통원 치료도 포함이네요. 다만 병원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단순 연기 흡입은 제외. 단순 연기 흡입은 제외. 이걸 또 포함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아셨죠? 네, 이런 것들을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조입니다. 소실 정도와 소실 면적에 대한 차이를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화재조사 보고규정상의 소실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전소냐, 반소냐, 부분소냐. 자, 전소는 건물의 70% 이상이 날아갔고 입체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입체 면적이라는 건 3D 면적을 따지는 겁니다. 3D. 전체 표면적에서 60%가 날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죠? 자, 70%가 날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는 그 미만인데 보수에도 재사용이 안 된대요. 그건 그냥 전소가 됐다라고 본답니다. 이거 TV에 많이 나오지 않나요? 이 건물이 전소가 됐다. 그죠? 그러니까 건물은 바닥만 탈 수는 없잖아요. 그죠? 벽도 타고 천장도 탈 수 있으니까 입체면으로 보는 거예요. 입체면. 그래서 입체면으로 봤을 때 70% 이상이 탔을 때 우리는 전소다.
근데 그 미만이더라도 재사용이 불가능하면 그건 전소래요. 반소, 건물의 몇 프로? 30에서 70이래요. 그죠?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이 됐답니다. 자, 부분소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래. 그지? 1호,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소실 면적은 좀 달라요. 얘는 입체 면적이 아닙니다. 뭐래요? 바닥 면적. 그러니까 두 가지 구분을 하시라고. 소실 정도를 물어보면 입체 면적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 소실 면적을 물어보면 그 실이 피해를 입은, 그죠? 바닥 면적만 우리가 소실 면적으로 산정을 할 수가 있더라라고 나와 있죠. 그죠?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18조. 화재 피해 금액의 산정이라고 나와 있죠. 화재 피해 금액은 화재 당시의 피해물과 동일한 구조, 용도, 질, 규모를 다시 짓거나 또는 다시 사는데 소요되는 가액에서 경과 연수에 따른 감가공제를 하고 현재 가액을 산정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이다. 그러니까 현재 이게 사용 가능성, 그러니까 사용하는 수명,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화재 피해 금액을 우리가 또 산정하기도 하고 그렇대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그 피해물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사거나 다시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래, 비용. 근데 이미 사용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10년 동안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데 뭐 예를 들어 5년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불이 났대요. 그럼 그 5년 사용한 건 감가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그 잔존에 대한 그거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이제 산정을 하는 걸 화재 피해 금액 산정이라고 얘기한답니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피해 물품을 확인하기 곤란하대요. 그럼 청장이 정하는 간이평가 방식으로 산정을 할 수도 있고, 건물 등 자산에 대한 최종 장가율은 건물 부대 설비 구축물 가제도구는 20%, 그리고 나머지는 10%. 요거 두 가지 바꿔서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10에 20. 실제로 그렇게 나왔었고 시험 문제가. 아셨죠? 네. 자, 이런 것들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20조 볼까요? 화재 합동조사단.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이 내용이. 근데 이게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화재 합동조사단이라는 내용이 들어왔는데 소방관서장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화재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대요. 자, 누가? 관서장이. 여러분들 관서장이라는 건 나중에 법규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세 사람을 얘기합니다.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 아셨죠? 이 세 사람이 운영을 하는데, 자, 청장은 보세요. 사상자가 30명 이상이거나 2개 시도 이상에 걸쳐서 발생한 화재를 우리가 화재 합동조사단을 운영해야 되는 화재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소방본부장은 사상자가 20명이거나 2개 시군구죠. 그죠? 하나 작아졌죠. 그죠? 시도에서. 자, 소방서장은 사망자가 5명이거나 사상자가 10명 또는 재산 피해액이 100억. 그죠? 요거 구분해서 알고 계십시오. 그래서 청장이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는 원칙, 본부장이 운영할 수 있는 원칙, 서장이 운영할 수 있는 원칙, 각각. 왜냐하면 시험 문제 되기 너무 좋은 어떻게 보면 문구예요. 1항에도 불구하고 소방관서장은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1호에 해당하는 화재에 대하여 화재합동조사단을 또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대요. 자, 관서장이 또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기본법에 가보면 나온대요. 자, 거기다가 뭐라고 써주시냐면 119 종합상황실, 상부보고화재. 아셨죠? 네. 그리고 소방관서장은 단장 1명과 단원 4명 이상을 화재합동조사단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고, 화재합동조사단원은 화재 현장 지휘자 및 조사관, 출동 소방대원과 협력하여 조사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완료되었거나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으면 업무를 종료하고 해산,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보고는 이제 며칠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보세요. 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할 때는 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서식 화재 구조 구급 상황 보고서를 각성하고 보고해야 된다. 조사의 최종 결과 보고는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2항 1호, 요게 119 종합상황실 상부 보고화재는 30일 이내 보고를 하고, 여기에 해당을 하지 않으면 며칠 이내? 15일 이내. 절반이네요.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서장에게 사전 보고를 먼저 한 후에 연장이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다라는 거죠. 기일 안에 보고를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 그러니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화재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으니까 이 감정 의뢰 시간이 조금 더 길게 필요하겠죠. 추가 화재 현장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런 내용들. 그리고 조사 보고일을 연장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관서장에게 결과를 보고해라.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연장에 대한 또 보고일도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재 조사 보고 규정은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 보시면 돼요. 근데 어차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것만 합니까? 그죠? 이것만 할 수는 없고 나중에 갔을 때 제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이 정도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뭡니까? 파트 5의 위험물입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하면 이 위험물은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일 1화독 할 때, 몇 회독 할 때요? 1회독 할 때는 여러분들이 먼저 뭐부터 암기하시냐면 일단 얘부터 1류부터 6류까지 성상, 성질과 상태가 있거든요. 써볼게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산화성 고체. 일단 이거부터 암기하십시오. 2류가 가연성 고체. 3류가 자연 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아셨죠? 자, 4류가 인화성 액체. 그리고 5류가 자기 반응성 물질. 됐습니까? 자, 그리고 6류가 산화성 액체. 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거부터 정리를 하셔라. 그리고 반으로 잘랐을 때 이 위에가 고체. 반으로 잘랐을 때 이 밑에가 액체가 많더라, 액체. 아셨죠? 그래서 요거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십시오. 먼저 이 큰 거부터 정리하고, 그리고 1류 위험물에 뭐가 있고, 2류 위험물에 뭐가 있고, 3류 위험물에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다 어디에 나온다? 여기 나와요. 어디요? 위험물법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위험물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응급 또는 이제 구급 쪽 특채하시는 분들은 법규를 아예 안 보잖아요. 그죠? 그분들은 저는 법규 일부를 조금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험물 파트만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법적인 내용은 이제 이론 쪽에 좀 봐야 되는 내용들을 넣어놨어요. 법에서 안 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건 그때 나중에 보시면 되고, 지금은 어차피 학개론 쪽에서 필요한 거, 그죠? 학개론 쪽에서 필요한 걸 제가 넣어놨는데, 법에 가보면요, 요거 있죠. 1류 위험물에 뭐가 정해져 있냐면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법적인 지정 수량. 그리고 위험 등급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요번에 요 위험 등급이 나왔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위험 등급을 보통 학개론 쪽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한다고요. 법규 쪽에서는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위험 등급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 제가 학개론 정규책에 넣어 놓을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1회독 할 땐 요거 지정 수량 위주로 봅시다. 법적으로 얘를 저장할 수 있는 지정 수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이 지정 수량을 암기하고 그리고 또 각각의 위험물에 대한 소화 방법. 아셨죠? 왜냐면 우리 소방에서 중요한 게 소화 방법 아닙니까 결국? 그러니까 당연히 구조도 하고 구급도 하지만 메인 업무는 불 끄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구조하고 구급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딸내미한테 물어봐도 소방관이 뭐 하는 사람이야? 불 끄는 아저씨들이잖아.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치? 일반적으로. 제가 그러면 또 차분히 설명해 주거든요. 아니야. 불을 끄는 사람만이 소방관이 아니야. 구조대원도 있고 구급대원도 있고 화재조사 요원도 있고 엄청 많은 일을 하셔. 그럼 또 와이프가 옆에서 그냥 조용히 있어라. 입 닫고 있어라. 그죠? 제발 그런 식으로 너의 지식을 아이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근데 맞는 얘기잖아. 구조도 하고 구급도 하고 그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방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맞잖아. 여러분들 내가 틀린 말 하는 게 아니라고. 나 그렇게 가벼운 사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할 말만 딱 하는 사람이야 나는. 일단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게 한 문제에서 한 두 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이게 인류위험물이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말이 들어가 있죠. 산화? 이게 남을 산화시키는 애야.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들? 남을 산화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잠시만요. 남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 물질? 산화시킬 수 있는 물질. 즉 얘는 남한테 산소를 퍼줄 수 있는 애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류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라고 얘기를 하면 남한테 얘를 줄 수 있는 애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다. 그리고 상태가 뭐다? 고체다. 그리고 이 산화성 고체들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다 이렇게 끝나요. 산염류. 산염류. 하나 빼고 일단. 그리고 이 염류는 금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트륨이나 칼륨을 넣어주면 이름이 만들어져요. 무슨 말이냐? 자, 여기 가보십시오. 산염류죠. 아염소산 염류. 그러면 아염소산 칼륨, 아염소산 나트륨 이런 식으로. 그죠? 염소산 염류는 염소산 칼륨, 염소산 나트륨. 뭐 암모늄까지 있지만 뭐 이것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 과염소산 염류는 과염소산 칼륨, 과염소산 나트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묶어요. 어차피 이 세 개가 비슷한 거니까. 얘가 틀린 건 아염소산 염류는 아잖아, 아. 이게 모자라다라는 뜻이거든요. 모자라다라는 뜻이거든요. 과는 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산소가 4개나 있어요. 여긴 3개, 여긴 좀 모자라니까 2개. 이런 식으로 산소 개수가 좀 달라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염소자 들어간 애들, 염소산염류, 아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다 몇 류 위험물? 1류 위험물. 그리고 4번에 가보면 진짜 중요한 게 나오죠. 무기가산화물.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염소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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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염소무기가 지금 무기과산화물에는요. 자, 봐요. 얘는 산염류가 아니고 과산화물 이렇게 들어가 있죠. 중요합니다. 과산화나트륨, 과산화칼륨, 과산화마그네슘, 그죠? 과산화칼슘, 과산화바륨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대요. 과산화자가 들어가죠. 과산화. 그러니까 지금 산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금속들, 과산화나트륨, 칼륨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나와 있는 거죠. 얘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단독으로는. 그래서 얘네들을 법적인 지정수량을 50kg라고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낮은 애일수록 위험한 거예요. 위험도가 높은 애들입니다. 지정수량이 높은 애들이 위험도가 낮은 애들이에요. 아셨죠? 요거 잘 보십시오. 자, 그리고 부질류 나와요. 부질류. 브롬산염류, 산염류죠?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부질류. 요게 또 300kg네요. 앞글자 따서 꼭 외워주셔야 돼요. 과망가산, 중크롬산, 과중, 천. 맞습니까? 그래서 염소무기, 그리고 부진료 맞나요? 그리고 과망간산, 중크롬산 여기가 53000이에요. 얼마라고 여러분들? 53000. 53000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꼭 지정수량부터. 그리고 얘네들은요, 성질이 보세요. 강산화제래요. 그러니까 남한테 산소를 퍼줄 수 있는 물질이에요. 분해가 되면 산소가 발생한대. 내부에 산소가 들어가 있거든. 이거 보세요. 얘. 무기가산화물은 물과 반응하여 산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주수금지. 아셨죠? 그리고 가열 충격 마찰에 의해 분해가 되기 때문에 위험하대요. 그리고 비중이 대부분 1보다 크다. 이 비중이 1보다 크다라는 건 물보다 무겁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소화 방법 중요하다 그랬죠. 소화 방법은 이류 전체가 냉각이에요. 물을 그냥 뿌리면 돼요. 아셨죠? 주스 소화하면 돼. 주스 소화. 근데 뭐 하나만 제외하고
요것만 제외하고.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거예요. 무기과산화물은 건조사를 이용하래요. 그죠? 질식을 하랍니다. 요 내용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자, 그리고 이류 볼까요? 이류. 자, 이류에는 황화린, 정린, 유황, 황적유. 그죠? 황화린, 정린, 유황. 일단 종류 정도 보십시오, 여기는. 그리고 철금마, 철이, 금마,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그리고 인화성 고체. 그죠? 자, 얘네들이 가연성 고체래요. 다. 얘네는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애들입니다. 얘는 산소를 퍼주는 애들이 아니고 그 자체가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애들. 그래서 황적유, 황화린, 정린, 유황, 철, 금, 마, 인, 고. 자, 얘네들이 1, 5, 천. 1, 5, 천. 그래서 얘가요, 여러분들 성질이 뭐냐면 가연물이 되기 쉽기 때문에 불이 붙기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소견이연이라는 게 빠르게 연소, 쉽게 연소된다라는 거거든요. 낮은 온도에서도. 그리고 철금만은 물과 접촉 시 수소가 나온대. 그럼 이 철금만은 절대 뭐 하면 안 돼요? 주수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아셨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유독성이 있거나 유독 가스가 발생하는 것도 있고 환원성 물질이니까 남한테서 산소를 뺏어오는 애라는 거죠. 그리고 비중이 1보다 크고 대부분 무기화합물, 탄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얘 잘 나와요. 여러분들 소화 방법, 항상 포인트는 소화 방법으로 가져가시면 좋아요. 어차피 지정수량도 중요하다라고 했지만 학계론에서 더 중요한 건 요 소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 황, 정린, 요거는 주수. 그리고 황화린,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건조사. 물로 못 꺼요. 요 물로 못 끄는 걸 잘 보세요. 하셨죠? 인화성 고체는 물로 끕니다. 그리고 물로 못 끄면 대부분 다 건조사예요. 건조사. 그러니까 건조사라는 건 마른 모래로 그냥 덮어 씌우는 거예요. 위에다가. 위에다가 덮어 씌우면 불이 꺼지더라. 그래서 지금 가보면 여러분들 산화성 고체와 가연성 고체가 지금 같이 붙어 있는데 두 가지의 차이. 얘는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는 애고 일류이온물은. 이류이온물은 산소 공급원이 아니고 그 자체가 가연물이 될 수 있는 애고. 그럼 두 개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하겠죠. 하나는 산소를 주려고 하고 일류는 산소를 주려고 하고 이류는 산소를 뺏어오려고 하고 가연물이니까 두 개가 만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개념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삼류위험물입니다. 삼류위험물.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 쪽도 어차피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조사 보고 규정 한 번 더 읽어보시고 1류, 2류 위험물 특징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